안녕하십니까, 사업가 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신용회복위원회 긴급채무조정, 제가 신청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약 2-3주 전에 신용조정위원회 신보기를 찾아갔었고, 결과적으로 연체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내용을 알게 된 계기는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신보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개인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회생이나 파산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주위에서도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신청한 긴급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아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자금이 부족해지는 경우, 힘들어지는 경우, 자연재해, 그리고 몸이 아파서 몇 달간 병원을 입원할 수 있는 경우 등등 앞으로 연체가 예상될 때 상담을 하고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연체가 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도저히 이자와 카드값과 원금 이런 걸 갚아 나갈 수 없다고 판단해서 개인적인 채무조정 신청하였던 건입니다. 일단 신보기 대표번호로 전화를 했었고요. 대표번호가 1600-5500입니다. 저의 상황을 얘기를 하였고, 해당 대상이 되는지 상담원과 1차적으로 내용 공유를 하고 2차 현장 예약 접수를 했습니다. 예약 접수를 하면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는데, 그걸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해당 신용위원회에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 신용위원회를 간다는 게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방문을 해보니 수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아주 어린 친구부터 시작해서 나이가 지긋하신 분까지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약 시간이 돼서 상담원 분이 저를 부르셨고, 가서 저의 어떤 정보조회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신분증을 드리고 내용 확인을 하고, 그분이 전산으로 저의 금융거래에 대한 내용을 조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그 상담원 분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해당 대상이 충분히 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급여를 못 가져간 지 수개월이 지났고, 회사의 상황도 조금 어려워진 상태에서 개인적인 어떤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의 일부를 갚아 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상담원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의논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담원분께서 나이가 지긋하셨는데 굉장히 친절하고 차분하게 말씀을 드려주셨고, 제 상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추가적인 서류만 준비를 해주면 3가지 프로그램 중에 제가 선택을 하고 다음 절차로 신청을 하면 된다고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3가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긴급채무조정, 제가 신청한 겁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연체 1일 전, 그러니까 연체가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모든 채무에 대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체 전이시거나 지금 연체가 시작된 분들은 긴급채무조정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자율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연체가 31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있으신 분들은 이 두 번째 단계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긴급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이자에 대한 감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2단계의 31일째부터 90일 사이에 연체되신 분들은 이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무조정이라고 해서, 일단 3개월 이상의 연체를 하고 있으신 분들, 그렇게 되면 채무에 대한 조정도 일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원 분께서 저보고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사업을 계속 해야 됐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연체가 단 며칠이라도 지나서 독촉 전화가 오거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긴급 채무 조정, 일단 6개월간 유예를 시켜놓고 이자만 납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하는 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회사 안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상황이거나 아니면 연체 중이어서 엄청난 독촉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아직까지 모르셨던 분들은 전화를 하셔서 꼭 상담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즉시 금융기관에 통보가 돼서 독촉 전화가 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연체가 되기 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금 없는 상태고 굉장히 마음은 좀 편안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보기에서 상담원분과 상담 신청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도 너무 아프고 내가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눈시울이 좀 빨개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는 신보기에 나이가 지긋하신 상담원분께서 너무나 친절하고 편안하게 저를 대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동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힘든 시기가 되고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니까 어떤 작은 것에도 감정을 조절할 수가 울컥 한다거나 이제 눈물이 나려고 한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교차하면서 저도 역시 좀 혼란스럽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체 전에 미리 신청을 잘 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더 빨리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선택이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보기는 몰랐던 사실인데 회생과 파산까지도 상담을 해주더라.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나 돈 문제가 처하게 되면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까, 법무사를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를 찾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일단 이 상황을 빨리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극복을 하시고 저와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재기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디테일하진 않는데 팩트는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지 않게, 그리고 부채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런 작은 움직임, 상담하는 움직임을 보이셔서 이 현 상황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부끄럽지만 이 영상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 일기는 앞으로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힘겹게 버텨냈던 순간들, 그리고 불면증을 이겨냈던 어떤 루틴, 여러가지 리스크가 많았던 상황들 앞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같이 상황을 해결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신속 채무조정, 신보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